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태군입니다. 에이수스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5월에 대만에서 열린 에이수스 30주년 창립기념 행사에 등장하면서 엄청나게 화제가 된 노트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에이수스 젠북 프로듀오인데요. 기존 젠북 시리즈는 물론 현존하는 모든 노트북 중에서도 거의 가장 최고 스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먼저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대박인데요. 제가 이거는 조금 이따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 들어보니까 상당히 묵직합니다. 무게가 약 2.5kg으로 무거운 편인데요. 바디는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재질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테두리 마감 처리가 굉장히 고급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돼요. 젠북 시리즈의 상징적인 특징이라면 상판 에이수스 로고를 중심으로 동심원 모양의 헤어라인이 그려져 있는데요. 젠북 프로듀오는 에이수스 로고를 중앙이 아닌 우측으로 옮겨서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느낌을 가져다 주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하단을 살펴볼게요. 힌지가 하단 쪽에 2개가 있고 가장자리보다 약간 안쪽으로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는데 아주 널찍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이걸 보더니 가죽이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고무지만 만져보면 정말 가죽 같은 느낌이에요. 측면을 살펴볼게요. 먼저 저측면에는 전원 단자와 HDMI, 그리고 USB 3.1 제너레이션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면에는 USB 3.1 제너레이션 2 1개, 오디오 콤보 단자와 썬더볼트 3 단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전면을 살펴보니 하만 카돈 스피커가 탑재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노트북을 펼쳐볼게요. 한 손으로도 이렇게 잘 열리고요. 최대 열리는 각도는 이 정도예요. 앞서 본 것처럼 힌지가 약간 안쪽에 있어서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디스플레이의 하단이 받침대 역할을 하면서 경사를 만들게 되는데요. 에이수스 비보북이나 젠북 시리즈에서 종종 만나볼 수 있는 이 디자인은 에르고 리프트라고 부릅니다. 에르고 리프트가 적용된 힌지 디자인은 약 3.5도 정도 기울어진 타이핑 포지션을 제공해서 좀 더 편하게 타이핑을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여러분, LG V50 스마트폰 잘 알고 계시죠? 듀얼 디스플레이로 멀티태스킹 작업에 최적화해서 선풍적인 관심을 이끌었던 제품인데요. 이 노트북에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짜잔! 실화입니까? 네, 실화 맞습니다. 진짜 리얼 듀얼 모니터가 탑재되었습니다. 키보드 자판 배열을 개미 한 마리 정도 지나갈 틈만 남기고 아래로 몰아넣었어요. 덕분에 터치패드는 우측에 위치하고요. 아주 독특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우스 터치패드는 이처럼 넘버키 모드로 사용할 수 있고요. 넘버키를 활성화하더라도 손가락 제스처에 따라 마우스와 넘버키 입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마우스 입력을 숫자를 마우스 입력으로 오작동하지 않을까 걱정하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인식이 잘 되었습니다. 키보드 하단이 좁아서 약간 불편해 보이시나요? 사실 일반적인 키보드도 그렇듯이 팜레스트가 없어도 딱히 불편한 점은 없는데요. 불편해 하실 분들을 위해 특별하게 팜레스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짜잔, 이제 좀 편하겠죠? 자, 이제 듀얼 스크린을 확인해 봐야죠. 먼저 메인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그리고 키보드 위에 보조 디스플레이는 14인치입니다. 그리고 보조 디스플레이를 스크린 패드 플러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대박인 건 일단 메인 디스플레이가 3840×2160 울트라 HD 해상도이고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스크린 패드 플러스는 3840×1100으로 가로 해상도가 울트라 HD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FHD 모니터가 6대 정도 탑재된 작업 공간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박이 남았습니다. 무려 OLED 디스플레이이고요. 표준 영화 산업에서 정의하는 DCI P3 색 공간을 100%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sRGB로 환산하면 133%의 광석역이에요. 그리고 배사 HDR 500 인증까지 획득한 수준급의 HDR 역시 지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듀얼 디스플레이는 태블릿 노트북처럼 정전시 터치를 지원하고 심지어 전용 펜까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부터 정말 끝판왕다운 모습을 보여주네요. 스펙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CPU는 인텔 9세대 i9 9980HK 무려 8코어 16스레드인데요. 많은 코어 수 때문에 작업용으로서 최고의 스펙을 보여줍니다. 부스트 클럭은 무려 5GHz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60 6GB가 탑재되어서 게이밍에서도 수준급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메모리도 특별하게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작업용으로 사용해도 넉넉한 32GB 메모리가 탑재되었습니다. SSD도 NVMe 방식의 M.2 SSD 1TB가 장착되어서 동영상 편집자들도 다소 여유있게 디스크 캐시 공간을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노트북을 알게 된 게 며칠 전인데요.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보면서 많이 지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노트북이 지금 제 손에 있네요. 어쨌든 저도 이 스크린패드 플러스라는 기능은 처음 접해보는 거라 약간의 사용기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인식되는지 궁금했는데요.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 보니 화면이 두 개로 정확히 인식하고 있네요. 그리고 세컨드 화면 왼쪽을 보면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스크린패드 플러스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바탕화면의 아이콘처럼 어플리케이션 바로가기를 이곳에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었고요. 스크린패드 플러스에서만 지원되는 소프트웨어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퀵키라는 앱인데요. 매크로 기능 앱이에요. 자유로운 편집을 통해 키보드의 조합키를 여기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할 때 필요한 조합키들을 여기에 등록해두고 사용하면 진짜 엄청나게 편리할 것 같죠? 그 다음은 핸드라이팅입니다. 필기를 인식하는 앱인데요. 한글 인식률은 오락가락했습니다. 어떨 때 보면 막 써도 인식되는데 어떨 때는 정자로 써도 인식 오류 발생. 제가 악필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직은 AI 성능에 한계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 밖에 ASUS 시스템을 관리하는 마이 ASUS와 넘버 키패드를 제공하고 있네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다양한 기능들이 또 있는데요. 첫 번째 아이콘은 스크린패드 플러스의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작업 그룹이라는 기능입니다. 제가 메인과 세컨 디스플레이에 작업창을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저장을 한 다음에 다른 작업창을 띄워서 작업을 하다가 다시 저장된 그룹을 선택하면 이전에 설정했던 화면 구성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총 4개까지 작업 그룹을 만들 수 있어서 작업창을 많이 띄우고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은 아래 보이는 앱 전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양쪽 모니터의 작업창을 서로 전환해주는 기능인데요. 키보드에도 해당 기능키가 있어서 너무 편리한 기능입니다. 또한 작업창을 드래그할 때도 이렇게 편리하게 위아래로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스크린패드 플러스에서는 작업창 크기를 번거롭게 조절할 필요도 없는데요. 이처럼 간단한 드래그로 전체 화면 2분할, 3분할 등의 작업 공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작업 좀 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완전 신세계입니다. 갓. 마지막으로 스크린패드 플러스에서 앱 내비게이터를 지원하는데요. 스크린패드 플러스에 띄워놓은 앱만 따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패드 플러스를 사용하면서 정말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들이 떠올랐는데요. 일단 몰래 게임을 할 수 있었고요. 특히 작업을 위해 태어난 노트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듀얼 모니터에 다양한 작업창을 띄워놓고 문서 작성을 하는 것도 매력적이고요. 터치 작업을 병행하면서 일하니까 새로운 세계를 맛보았습니다. 키보드 바로 위에 터치 스크린이 있으니까 마우스나 터치패드보다 먼저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동영상 편집을 할 때면 타임라인을 이처럼 아래에 두고 작업 공간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토샵, 일러스트, 그래픽 작업 등 다양한 작업 도구를 활용해야 하는 툴일수록 정말 편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데스크톱의 듀얼 모니터보다 훨씬 편한 게 키보드 바로 위에 화면이 있으니까 여기에 매크로 버튼이든 팔레트 도구든 뭐든 놓고 사용하면 접근성이 너무 좋습니다. 아 맞다. 게임 방송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노트북만 있으면 야외 활동 중에도 좀 더 편리하게 원컴 방송을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시연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RTX 2060이 탑재된 만큼 기본적으로 게이밍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풀 HD 국민 옵션으로 야외에서 140프레임 정도로 측정되었고요. 오버워치는 UHD 중간 옵션에서 85프레임 정도를 방어했습니다. 15.6인치라 꼭 UHD가 아닌 FHD로 플레이해도 화질이 충분히 많이 좋으니까요. 게임 사양에 따라 FHD, UHD로 적절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이번 노트북은 듀얼 디스플레이의 디자인, 감성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갖고 싶게 만드는 노트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허세 좀 부리고 싶어서 근처 카페를 가보았는데요. 실제로 관심있게 보는 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부럽다고 생각했겠죠? 다음은 노트북 성지 별다방으로 가봐야겠습니다. ASUS 젠북 시리즈의 최상급 제품 그리고 30주년을 기념한 제품이라는 수식어가 정말 어울릴 만큼 멋진 노트북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업을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사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노트북을 보여드리면 어떤 반응을 하실지 궁금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멋진 노트북인 것 같아요. ASUS가 요즘 외계인을 고문하고 있는 걸까요? 2022년 정도에 온 것 같은 정말 최고의 노트북을 선보여주네요. 가격은 아마 다소 비싸게 책정될 것 같지만 FHD 해상도의 0가형 버전도 함께 출시될 것 같으니 한번 기대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에이수스 젠북 프로듀오 노트북의 소개를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리뷰는 다나 노리다의 태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